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왈칵에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한국에 있었을 때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워낙 특별한 경험인지라 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엠마님 왈칵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갖게 된 특별한 경험이라니 정말로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엠마님의 사연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5년 전 대전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꼭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해왔었죠. 제가 정말 좋아했던 드라마는 김과장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특유의 코미디와 현실 풍자, 그리고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한국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꼭 한국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잘 키워주시긴 했지만 쉽게 유학을 가거나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때문에 한국에서 아예 직장을 구해 잠시 동안 사는 게 제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마침 대전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고 지원해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주중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서울, 청주, 전주, 강릉 등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지역마다 그 지역만의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부터 말투, 사람들 성격까지 다 다르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어느 날은 충남 태안에 놀러 갔었어요. 산악 바이크도 타고 바닷가에서 놀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특히 태안의 갯벌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미국 서부 해변에는 갯벌이 없어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살다 보니까 평생 갯벌을 본 적이 없었지요. 오직 TV랑 잡지로만 봤던 갯벌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니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신기했어요. 수많은 생물들이 갯벌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발전을 거듭했는데도 자연이 잘 지켜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관광을 마치게 배가 출출해질 무렵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져버렸죠. 한국을 정말 잘 즐기신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런데 태안에서 생겼다는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태안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거기에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이 있었어요. 마치 된장처럼 생겼는데 바다 내음이 가득한 음식이었어요. 저는 밥에 올려서 먹어봤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 증세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후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대체 그 음식이 뭐였길래 숨을 쉴 수가 없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 음식은 칠게장이었어요. 칠게를 곱게 갈아 장으로 만든 거라 게로 만든 음식인지 알 턱이 없었죠. 저는 사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기에 칠게장을 먹으면 안 됐죠. 하지만 게로 만든 음식인지 모르고 먹어버린 거예요. 제 몸은 곧바로 반응했죠. 목이 부어 숨을 쉴 수 없었고 온몸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가게 주인분도 그런 제 상태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곧바로 119를 부르셨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응급차가 음식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응급차에 타지 않으려고 했죠. 엄청나게 아픈 상황에서 응급차를 타지 않으시려고 했다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대체 이유가 뭐였나요? 미국에서 응급차를 타면 엄청난 비용이 청구되어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소요되죠. 당연히 한국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 학생이기에 돈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때 한국에서 취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구급차 이용비를 내게 된다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이 부어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온몸으로 구급차 타는 걸 거부했어요. 응급대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엄청나게 아파 보이는데 구급차를 안 타려고 하니 얼마나 이상하게 봤을까요? 제가 구급차를 안 타려고 하자 응급대원분들은 강제로 저를 탑승시켰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응급차에 결국 탑승했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싶었어요. 숨을 쉬기 힘든 급박한 상황에서도 돈 생각이 먼저 나더라니까요. 병원 치료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청구될까 생각했죠. 게다가 미국에서는 구급차에 타면 보험이 있냐부터 물어봐요.
보험에 가입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지. 아니면 엄청난 진료비를 물게 됩니다. 만약 환자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미국 구급차도 환자에게서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아무리 응급진료가 절실한 환자여도 보험이 있냐부터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국 구급차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구급차에 탑승했을 때 보험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죠. 저는 순간 외국인이라고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나 의심했어요. 당장이라도 구급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아마 제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태였다면 달리는 구급차에서 뛰어내렸을지도 몰라요. 여튼 저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게 됐어요. 의료진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저는 곧바로 괜찮아졌죠. 의사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늦었으면 호흡곤란이 왔을 수도 있었다라며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돈 생각뿐이었어요. 구급차를 탄 데다가 큰 병원의 응급실에서 진료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청구됐겠어요. 손과 발이 벌벌 떨릴 정도였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니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러 갔어요. 그런데 청구서를 받아든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글쎄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응급차 출동 비용은 받지도 않더라니까요. 왜 한국을 의료 시스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내 반성했죠. 한국도 미국처럼 수백만 원의 구급차 비용이 청구될 줄 알고 응급대원들을 의심했던 게 미안해졌어요. 특히 구급차를 안 타려고 발버둥 쳤을 때가 떠올라 한국 응급대원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했죠.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믿지 못했다니 자책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슴 한켠에 한국인 응급대원분들께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있어요. 만약 그분들이 저항하던 저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우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알레르기로 인한 부작용을 갖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빚을 갚기 위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돌아오기 직전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 중 일부를 한국 의료자선단체에 기부했죠. 현재도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이 저를 살렸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주변인들에게 한국 칭찬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요. 물론 저의 이러한 노력이 한국이라는 큰 나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의료인들과 응급대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덕에 저는 미국에서 교사가 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엠마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힌다는 점은 워낙 유명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마 엠마님의 사연이 이러한 한국 의료계의 우수성을 입증시켜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칭찬을 하고 계신다는 엠마님을 보니 한국인인 제가 다 뿌듯해지는데요. 앞으로 엠마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